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남편과 결혼한 지는 2년이 넘었고, 저에게는 갓 태어난 1살 된 아들 하나가 있습니다. 한창 행복해야 될 시간에 저는 마음 편히 웃을 수도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결혼을 하고 제일 마음에 걸렸던 건 시모가 저를 며느리로 인정해주지 않으셔서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많았어요. 어쩔 수 없이 시댁을 가야 되는 일들도 자주 있었기 때문에 시모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단호하게 저를 받아들여 주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투명인간 취급하듯 저를 대하셨어요. 시모의 태도를 지켜보시던 시부는 한마디 하셨지만 달라지는 건 전혀 없었죠.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시부의 결정이 크게 작용한 것도 있긴 하지만 남편이 저에 대한 확고한 사랑의 표현을 거침없이 표현했었고 끝까지 밀어붙여서 시모가 두 손을 들게 되셨지만 결혼을 허락만 해주셨던 거지 저를 며느리로 받아들여 주시지는 않았어요. 불편한 분위기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시모가 시키는 걸 옆에서 묵묵히 하는 것밖엔 없었어요.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건 아예 하지 않으셨지만 한결같은 모습을 꾸준하게 보여드린다면 언젠가 저를 인정해 주실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옆으로 다가오신 시모는 한마디 툭 던지셨고 시모의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져 곧장 화장실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네가 내 아들과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시간 좀 지나면 받아줄 거라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주 큰 착각이다. 쥐뿔도 없는 거지 집안을 인정해 줄 것 같니? 너 말고도 충분히 능력 있는 좋은 집안의 여자들이 내 아들과 결혼하겠다고 한 트럭이나 줄을 서 있는데 니까짓 게 감히 새치기를 내서 내 아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놔? 너를 우리 집안에서 내치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갈라서게 만들 테니까 항상 긴장하는 게 좋을 거다. 너희 집안 무너뜨리는 거? 그거 일도 아니야. 그리고 뭔 생각을 하는지 훤히 보이니까 내 앞에서 가식적으로 웃지 좀 마라. 이 세상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너 같은 애가 나랑 눈 마주침이 가당키나 하니? 저는 그래도 최대한 잘하려고 노력했던 건데 시모는 그런 저를 가식적인 여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상처되는 말을 거침없이 뱉으셨고 결국 눈물을 훔치며 진정되지 않는 서러운 감정에 화장실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을 눈치챈 시부와 남편이 저를 조용히 거실 밖으로 불렀고 저녁 식사를 하기도 전에 심각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이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풀어나갔어요. 시부가 제일 먼저 시모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며느리로 받아주지 않을 생각이야? 평생 이렇게 살 거야? 당신 아들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건데 상처를 줘야 되겠어?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하는 짓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얘기 좀 한 것뿐인데 그것 가지고 눈물 질질 짠 죄가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의 여자를 데리고 와선 갑자기 결혼하겠다고 하면 내 입장이 뭐가 되겠어? 사자 집안의 여자나 대기업이나 사업을 하는 여자들이 내 아들과 선을 보겠다고 끝도 없이 줄을 서 있는데
갑자기 거지 같은 여자가 나타나서 우리 집 며느리로 들어와 내 속을 뒤집어 놨다고. 절대 며느리로 받아줄 생각 없으니까 내 마음을 돌리려는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 그리고 다시는 우리 집에 얼씬도 하지 마라. 너 때문에 놓친 여자들만 생각하면 내 속이 뒤집어져. 그만하지 못해? 지금 이 자리가 며느리한테 상처 주려고 만든 자리야? 앞으로 얼굴 안 볼 것도 아닌데 서로가 잘 지내면 좋잖아. 당신은 뭐가 그리 잘나서 남의 집 귀한 딸한테 막말을 퍼부어? 사돈댁들보다 좀 산다고 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건 맞는 거고, 내가 봤을 때 당신한테 문제가 있는 거지. 며느리한테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 오히려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여오지 않아서 나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여자들 솔직히 껍데기만 요란하지 속은 콜맛 터져서 버릇없이 굵게 뻔하다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 집안도 잘 사는 형편은 아니지. 그동안 사업 말아먹고 수없이 실패만 해오다가 겨우 자리 잡아서 살만한 거지. 그전에는 우리도 똑같았잖아. 당신이 힘들게 키운 아들이 잘난 집안의 사위로 들어가는 걸 원했겠지만 그건 오로지 당신 생각이지. 용민이 생각은 아니잖아. 이제 그만 며느리로 받아들여주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 좀 해. 내가 인정했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꼭 이렇게 삐딱선을 타야 돼? 당신이 뭘 안다고 그래? 우리가 입에 풀칠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에 찌들어 있을 때 주변의 부잣집 식구들이 얼마나 부러웠는지 알아? 지금이야 그나마 숨쉬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되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당신과 결혼한 거 정말 후회했다고. 당신만 믿고 허송세월 다 보냈는데 시간이 지나고 얼마나 땅을 치며 후회했는지 알아? 이 세상은 돈 없으면 무시당하는 세상이고 돈이 바로 권력이나 마찬가지라고. 더 치고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데 대려 밑바닥에 있는 저런 하찮은 여자를 결혼하겠다고 데려오면 내 속이 좋을 것 같아? 반지하 냄새 풀풀 풍기면서 봄이라곤 찾아볼 수도 없는 저런 재활용도 안 되는 여자를 내 며느리로 데리고 다닌다는 게 얼마나 쪽팔린 일인데. 결혼식 때 나는 얼굴도 들지 못했어. 내 지인들한테 항상 떠들어대며 얘기했던 게 사자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들일 거라고 했었는데 내가 말한 거와 근접하기는커녕 대학도 나오지 않은 여자가 결혼하겠다고 인사 왔을 때 당장이라도 머리채 쥐어뜯고 내쳐버리고 싶었어. 당신이랑 내가 생각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고. 둘만 좋아서 되는 문제가 아니야. 자식 농사가 어디 쉬운 줄 알아? 엄마, 그만 좀 하세요. 제가 좋으면 그만이잖아요. 왜 이렇게 남의 시선을 신경 쓰는데요? 저만 괜찮으면 엄마도 행복하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뭐예요? 이 사람 얼굴만 보면 맨날 상처되는 말로 가슴에 비수 꽂을 생각만 하시지. 단 한 번이라도 좋은 모습을 보려고 노력은 해보셨어요? 이 사람을 한 가족으로 인정해줄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래도 자주 얼굴 보고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 결과가 좋을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엄마 얼굴 보려고 일부러 집에 올 일은 없을 테니까 저 없이 한번 잘 지내보세요. 아버지, 저희 먼저 일어나 볼게요. 남편은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선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고 시모의 말을 받아치면서 안 좋은 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가족 간의 불화를 보게 되니 저도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정말 순수하게 남편 하나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싶었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걸 꿈꿔왔었는데 오히려 제가 시댁 집안에 박힌 돌 같아 보였어요. 저만 없어지면 다시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날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를 데리고 집 밖으로 뛰쳐나온 남편은 시모의 말에 상처받을 필요 없다면서 끝까지 제 편이 되어 주었고 그날 이후 시부와는 관계를 계속 이어나갔지만 시모와는 얼굴을 안 보고 지냈었어요. 그렇게 연락을 끊고 지낸 지 몇 달의 시간이 흘렀을 때 제 몸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임신을 했다는 소식에 시부모님께서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시모가 오실 줄 몰랐는데 그래도 임신을 했다는 말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몸 상태가 어떤지 물어보셨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풀어 나갔습니다. 임신은 조기에 조심을 해야 된다.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아이가 뱃속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거야. 쓸데없이 돌아다닐 생각하지 말고 집에만 박혀 있어라. 당신은 말 좀 부드럽게 해줄 순 없는 거야? 뱃속에 아이가 다 뜯겠네. 며느리가 임신까지 했는데 이제 그만 마음 풀고 딸처럼 좋게 좀 대해줘. 그래야 며느리도 당신한테 다가갈 거 아니야? 손주도 생긴 마당에 언제까지 이런 관계를 유지할 거야? 당신도 나름 스트레스를 받았겠지만 우리 또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었다고. 살 날이 많지도 않은데 길지 않은 시간 서로 웃으면서 지내면 얼마나 좋아? 당신이랑 내가 앞으로 얼마나 더 살겠어? 잠깐 왔다가 먼지처럼 사라지는 존재인 우리가 행복을 바라는 게 어려운 일이야? 낙도 없는 우리가 앞으로 태어날 손주 재롱 보면서 살면 얼마나 좋아? 지금 여기 모여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한 순간이고 서로가 좀 더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살길 바랄 뿐이야. 그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우리 역할은 딱 거기까지라고. 아들 내외를 믿고 지켜봐 주는 걸로 만족하면서 살자고. 당신이 원하는 며느리감 얻는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게 살 거라는 보장도 없잖아. 오히려 그게 더 불행한 길을 걷게 되는 걸지도 모르는 일이야. 시부의 말에 집안 분위기는 조용해졌어요. 몇 달 전과 다르게 시모도 많이 차분해지신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시모의 마음에 많은 변화가 찾아왔는지 저를 대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셨어요. 그렇게 시모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다 보니 어느새 만삭이 되었고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와 모두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시모와의 관계도 회복을 했고 앞으로 정말 좋은 날들만 생길 줄 알았는데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시모가 시가에 초대를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던 시모는 오로지 아이를 위한 거였지 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시모의 초대로 남편과 함께 시댁에 가게 되었죠. 집안에 들어서는 순간 맛있는 음식 냄새가 가득 퍼졌고 시모는 음식이 식기 전에 먹어야 한다면서 저와 남편을 주방으로 안내했어요. 때마침 시부도 외출을 하셨다가 막 들어오셨고 그렇게 저희 가족 모두가 처음으로 식사를 하기 위해 둘러 앉았어요. 시모는 출산하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며 차린 게 없지만 많이 먹으라면서 아들 손자 좀 안아보자고 제품에 있던 아이를 건네 받으셨고 그렇게 시모가 아이를 봐주는 동안 저는 맛있는 식사를 하려고 밥 한 숟갈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입에 있던 밥을 밥상 위로 뿜어 버렸습니다. 너무 충격적인 맛이라 얼굴이 일그러졌고 남편과 시부는 기침을 하는 저를 보며 많이 놀랐는지 괜찮냐고 급하게 물을 건네줬어요. 너무 놀라 시모를 쳐다보는 순간 표정의 변화를 보게 되었고 제가 당황한 눈빛으로 밥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입안에 있던 짠기를 입으로 헹궈 싱크대에 뱉었어요. 남편은 자기 밥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제 밥을 한 숟갈 퍼서 입안으로 집어넣는 순간 경악을 하며 입안에 있던 밥을 싱크대에 뱉어 버렸습니다. 시모의 돌발 행동에 집안 분위기는 삽시간에 안 좋아졌고 남편은 왜 이런 행동을 하셨는지 여쭤봤어요. 이게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이걸 먹으라고 준 거예요? 완전 소금 덩어리잖아요. 이제 막 출산해서 겨우 몸 추스른 사람한테 소금밥을 주시면 어떡해요? 이거 잘못 주신 거 맞죠? 엄마가 이 사람한테 이런 걸 줄 이유가 없잖아요. 혹시 치매라도 오신 거 아니에요? 이 밥 드셔보셨어요? 나는 제대로 준 거 맞는데 소금밥이 뭐 어때서? 뭔가 단단히 착각한 것 같은데 나는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를 원했던 거지. 며느리를 받아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아무리 정신이 나갔어도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줄 마음 손톱만큼도 없는데 며느리는 자기를 한 가족으로 인정해줬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정신 좀 차리라고. 소금밥을 준 건데 뭐가 잘못됐니? 너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너 살 길 찾아가라. 내 손자를 키워줄 사람은 따로 있거든. 얘야, 나와봐라. 네, 어머님, 저 부르셨어요? 방 안에서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가 참 똘똘하게 생겼네. 용민 씨,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우리 오래간만이지? 네가 왜 우리 부모님 집에 있는 거야?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인형이가 우리 집에 와 있냐고요? 저랑은 이미 헤어진 지 오래인 거 모르세요? 내가 그동안 내 손주 키워줄 며느리감 찾아보려고 정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봤는데 딱 마음에 드는 여자가 나타나지 않더라고. 그런데 너랑 몇 년 전에 헤어진 인형이가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길래 대화나 한번 해보려고 다시 만나봤거든. 그런데 인형이를 보는 순간 딱 우리 집안 며느리감인 걸 알겠더라. 그때 왜 헤어졌는지 벌써 잊었어요? 우리 집에 인사 왔을 때 몰래 안방에 들어가서 금품 훔치다가 걸린 거잖아요. 그래도 아빠가 큰일 만들고 싶지 않다며 그냥 돌려보냈었고 그날 이후 저희는 헤어졌었는데 왜 또 연락을 하셔서 이런 안 좋은 상황을 만드는 건데요? 엄마는 잘 사는 집안의 여자를 원한다면서 인용이를 왜 데리고 온 거예요? 이 사람 집안보다 훨씬 어려운 환경이라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 금품까지 손을 댔던 건데 그걸 벌써 잊으셨어요? 그리고 누가 남의 아이를 키운다고 우리 집안의 며느리로 들어오겠어요? 지금까지 저희들 몰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획하셨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네요. 내가 왜 인영이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 얘는 우리 손자를 자기 친아들처럼 받아들일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몸이거든. 엄마가 하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잘 파악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인영이 얘는 불임이야. 아예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몸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손자를 아주 잘 키워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지. 과거의 일들은 어차피 지나간 거고 앞으로만 잘하면 되잖아.
너는 이제 밥 다 먹었으면 갈 길 가면 된다. 내 아들과는 조만간 이혼 절차 밟을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너는 그냥 우리 집안의 대리모였을 뿐이야. 나중에 둘째를 원하게 되면 그때 다시 아이를 만들어주면 되는 거다. 그 전에 연락할 일은 없을 테니까 이제 그만 내 눈앞에서 썩 사라져라. 너 같은 며느리를 둘 바엔 내가 다루기 쉬운 며느리를 앉혀두는 게 낫겠다. 어머, 아이가 내 품에 안겼는데도 울지도 않네. 어머님, 저 이 아이 정말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용민 씨,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야? 내가 손버릇이 좀 있는데 그때 있었던 일은 정말 미안해. 어머님이 앞으로 내가 쓸데없는 행동 저지르지 않게 풍족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어. 그냥 시키는 건 뭐든지 다 하려고. 아버님, 그동안 저 안 보고 싶으셨어요? 저는 아버님 뵙고 싶어서 그동안 잠 한숨 못 잤는데. 저 아이 안고 있는 모습 어때요? 아주 잘 어울리죠? 누가 봐도 그쪽보다는 내가 이 아이 엄마 같긴 하네. 애 낳아주느라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님이 아이 낳아준 값은 두둑히 챙겨주신대요. 지금 못들 하시는 거예요? 당장 제 아이 돌려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아이 주시라고요. 아무리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도 이건 아니죠. 제가 10달 배 아파 낳은 아이예요. 어머님이 함부로 하실 수 없다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이 돌려주지 않는다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시부는 시모의 충격적인 행동에 할 말을 잃었고 순간적으로 혈압이 오르셨는지 시부는 끝내 졸도를 하셨고 이런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들에 화가 난 남편은 그 자리에서 잔치상을 뒤엎어 버렸습니다. 시모는 아이를 절대로 돌려줄 수 없다며 처음 본 여자 품에 안긴 제 아이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 여자를 2층으로 올려 보냈어요. 저는 시모의 행동에 이성을 잃어버렸고 아이를 돌려받기 위해 그 여자를 따라가려 하자 시모가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어디로 올라가려고? 너까지 내 손자를 품에 안을 수 있을 것 같아?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너는 그냥 우리 집안에 대리모밖에 안 되는 존재다.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은데 그만 억지 부리시고 나와 주시죠.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당장 비키시라고요. 내가 왜 비켜? 너야말로 우리 집에서 당장 나가라. 나는 너를 며느리로 받아들인 적 단 한 번도 없다. 뱃속에 있는 내 아들 손자만 원했던 거라고. 시모는 제가 2층으로 올라가지 못하게 사정없이 몸을 밀쳐 버렸어요. 한계까지 올라와 버린 저는 시모와 한바탕 하려고 넘어진 몸을 일으켜 달려드는 순간 남편이 저를 막아 서더니 저 대신 시모를 강하게 밀쳤고 2층으로 올라가서 잠겨있는 방문을 부순 뒤 여자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를 빼앗아 제 품으로 돌려 주었어요. 너무 놀란 저는 온몸을 떨면서 오열을 했고 시모는 남편이 밀칠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지 당황한 눈빛으로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빼앗기게 된 여자는 시모 옆에 찰싹 붙어서는 저를 보며 입에 담지 못할 말들을 내뱉는데 더는 상대하고 싶지 않아 그 자리를 벗어나려 하는데 정신을 간신히 부여잡고 계셨던 시부가 거실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강하게 내려치시더니 분노하신 얼굴로 시모를 노려 보셨습니다. 순간적으로
시부의 모습에 놀란 시모는 고개를 돌리셨지만 이어지는 시부의 한마디에 당황한 시모는 말도 안 된다면서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화를 냈지만 시부의 결정은 이미 확고해 보였습니다. 내가 왜 이 집을 나가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 사달이 난 건데? 나는 애초부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다고 했잖아. 모든 걸 망쳐놓은 당신이 이 집에서 나가. 평창동에서 살기까지 그동안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지 당신도 알면서 나랑 이혼을 하자고? 용민이 너는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길 바라는 거야? 이게 왜 내 탓이고 용민이 탓이야? 당신의 그 삐뚤어진 성격이 이 모든 사달을 만든 거지. 아들이 좋다는 여자를 만나는 게 제일이지. 당신이 원하는 여자를 만나는 게 무슨 소용이야? 얼마나 큰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당신 멋대로 아들의 인생까지 개입을 하려는 건데? 그리고 저 여자를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발을 들이게 만들어? 저번에 좋게 보내줬으면 두 번 다시 내 집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감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의 가정을 깨트리려 하고 있어? 내가 장담하는데 저 여자 가방이나 몸 안에 분명 돈 되는 금품들 이미 한 차례 빼돌렸을 거다. 용민이 네가 가서 저 여자 가방이랑 주머니 전부 다 뒤져 팔아. 갑자기 왜 저한테 불똥이 튀는 건데요? 저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요. 그냥 아이만 키워주면 앞으로 평생 풍족하게 지원해준다고 하셨어요. 시키는 것만 잘하면 돈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신다고 하셔서 들어온 것 뿐이라고요. 내 물건에 손대지 마.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내 가방에 손대지 말라고. 당장 이리 내놔. 남편은 여자가 들고 있던 가방을 빼앗은 뒤 뒤집어 엎어버렸고 안에 있던 내용물이 쏟아지는 순간 비싸 보이는 금품들이 우수수 떨어졌어요. 시모는 가방 안에서 나오는 금품들을 보곤 얼굴이 굳어졌고 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죠. 시부는 시모에게 조만간 이혼 서류 보내겠다며 눈앞에서 당장 사라지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시모는 끝까지 버티면서 나가지 않으려 하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시부는 시모를 밖으로 내쳤고 그 뒤를 따라가려는 여자는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시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강력한 처벌을 원했어요. 그제서야 사태 파악을 하게 된 여자는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지만 이미 시부는 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어떠한 말도 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 집안의 금품을 훔치려 했던 여자는 처벌을 받기 위해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시모는 시부와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힘든 상황들이 생긴다는 걸 알고 최대한 좋게 다시 풀어가려고 대화를 시도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어요. 내가 잘못 인정하고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까 이제 그만 좀 화 좀 풀어요. 예, 며느라. 저번에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생기지 않을 테니까 너도 그만 기분 풀고 앞으로 우리 좋은 관계로 지내면 좋을 것 같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지? 어른으로서 그동안 많이 부족했고 앞으로 서로 웃으면서 지내도록 하자. 당신이랑 내가 이혼하면 애들 기분이 어떻겠어? 이런 상황이 오기 전에 잘할 것이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이미 우리 관계에 금이 갔는데 그동안 정말 많이 참았고 몇 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이런 사태를 만들었으면
그에 따른 대가를 감수해야지. 나는 당신과 이혼할 거고 법적인 절차대로 진행을 할 테니까 당신도 나한테 원하는 게 있으면 법대로 해. 정말 끝까지 이렇게 할 거야? 내 나이에 당신이랑 이혼하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라는 거야? 미안하다고 했으면 그걸로 된 거잖아. 예, 네가 좀 어떻게 해봐라. 저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요? 제 아이 빼앗아 가셔서 모르는 여자한테 건네주시고 저보고 대리모라면서 저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셨으면서 그런 일을 버리시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제가 어머님 마음 받아들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아버님이 하시는 대로 따를 생각이에요. 엄마가 생각 없는 행동을 저질러서 결국 저희 가족이 이렇게까지 되어버렸네요.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희한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모는 땅을 치며 오열을 하셨어요.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시부의 마음을 돌릴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자 시모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결국 시부의 단호한 결정에 시모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시부모님은 법적으로 남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혼자가 되어버리신 시모는 변해버린 환경에 적응을 하기가 힘드셨는지 처음으로 저희 집에 찾아와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하셨어요. 시모가 오열을 하시면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친다며 시부의 마음을 다시 잡아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저보고 설득해 달라면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계시는 중입니다. 남편은 당분간 조용히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합치는 건 언제든 다시 할 수 있지만 시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부의 결정을 뒤에서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남편의 말에 저는 현재 시모에게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한창 행복해야 될 시기에 저희 집안에는 불행이 찾아와 많이 힘든 상태입니다. 시모가 저에게 했던 행동들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아프지만 가족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건 보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부의 결정을 지켜보는 중이에요. 저희 모두가 서로 웃으면서 좋은 관계로 지낼 수 있는 그런 날이 찾아올까요? 아니면 이런 상태로 계속 지내야만 하는 걸까요? 상황이 어찌되었든 옳은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찾아오시는 시모를 보니 참 안타깝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이제 곧 장마철이라는데 항상 몸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은 언제나 화목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편과 결혼 3년 만에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그동안 힘든 결혼 생활을 유지해 왔던 건 제 뱃속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어서 가정을 깨는 것보다 제가 좀 더 참고 살아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제 착각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고 결국엔 출산을 한 이후 남편과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사고를 한두 번 친 것도 아니고 반복되는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참고 살아갈 수는 없었죠. 그런데 시모는 제가 얼마나 힘든 상황들을 인내하고 있는지 전혀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임신한 저를 함부로 대하셨는데 그 이유는 시모가 손주를 별로 원하지 않으셨어요. 보통 다른 집안 같은 경우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데 시모는 오히려 아이를 가지는 것보단 저와 남편이 남은 인생을 즐기기를 바라셨어요.
곧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아이를 시모는 상당히 귀찮은 존재로 생각을 하셨습니다. 시모의 성격은 저도 처음 겪었을 만큼 특이했었고 당황스러웠던 일들이 자주 발생이 되었었죠. 임신한 상태에서 시모를 상대하는 건 쉽지가 않았어요. 저는 최대한 심적 안정을 취하기 위해 노력했었지만 시모는 그런 제 마음도 전혀 알아주지 못한 채 뱃속에 있는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자유는 없는 거라고 남은 인생을 애만 키우다 세상을 떠나게 될 거라면서 저를 한심하게 바라보셨죠. 얼굴만 마주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들려오는 시모의 불만들은 저에게 많은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었고 남편 하나도 벅찬데 시모까지 한술 더 뜨는 행동들이 결혼 생활을 후회하게 만들었어요. 앞으로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지게 될지 눈앞에 훤하게 보이는 날들이 막막했던 저는 남편에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주길 부탁했어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 같아 남편한테 저와 아이의 인생을 맡기는 게 너무 불안하기만 했었죠. 남편은 시간이 알아서 해결해 줄 거라며 믿음이 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결국 임신한 상태에서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데? 당신의 그 무책임한 행동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 알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진지하게 계획하고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나도 믿음이 가는데 당신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냥 될 대로 되라는 식이잖아. 내가 언제까지 그런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거야? 제대로 된 계획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면 나도 더 이상은 같이 살아가기 힘들 것 같아.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 거야?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닌데 뭐가 그렇게 급한 거야? 한 번에 모든 걸 처리할 수는 없잖아. 나도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그런 건데 당신이 좀 봐주면 안 되는 거야? 그냥 나를 믿고 따라와주면 알아서 해결될 문제를 왜 못 기다려서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건데 당신이 닥달하면 나도 힘이 든다고. 당신 말 정말 웃기게 한다. 내가 언제 닥달했다고 그래? 지금까지 참고 기다려준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어쩜 당신이나 어머님이나 항상 매사에 계획도 없고 불평불만에 사람을 지치게 만들어? 며칠 전에 어머님 집에 왔다 가셨어. 나보고 뭐라고 하셨는지 알아? 출산하자마자 바로 일자리 알아보라고 하시더라. 우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전혀 모르시니까 용돈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그렇다고 당신이 이 집을 홀라당 해먹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 언제까지 비밀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 용돈 좀 올려달라고 내 얼굴만 보면 돈 얘기만 하고 있다고. 내가 조만간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한테는 절대로 말하지 마. 아빠 귀에 들어가는 순간 내 목숨은 날아가는 거라고. 나도 왜 일이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어머님한테 매번 털리는 것도 이제 지친다고. 내 얼굴만 보면 아이 가졌다고 얼마나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 아이 가지는 것도 허락받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이런 시간이 반복이 될수록 나도 더는 버티기 힘들어. 집안의 가장이니까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한다는 건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재산을 털어서 투자를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었고, 나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큰 일을 당신 혼자 결정했다는 건 내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 집안 곳곳에 붙어있는 압류 스티커 어떻게 할 거야? 어머님이 저거 보시는 순간 뒷목 잡고 쓰러지시는 건 당연한 거라고. 그럼 또 내 탓으로 돌리시겠지.
나도 정말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지 몰랐는데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딱 한 번만 크게 투자하고 빠지려고 했지. 인생은 한 방이잖아. 당신이 말하는 그 한 방 때문에 우리 모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 막막해. 이대로 가다간 얼마 못 버틴다니까? 그럼 당신이 부업이라도 좀 하면 안 돼? 배가 불렀으니 밖에서 일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으니까 집에서 손부업 같은 거라도 하면 좋을 텐데. 당신은 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구나. 내 손 안 보여? 이게 여자 손이야? 전부 다 갈라지고 터질 정도로 매일 부업을 하고 있잖아. 하루 종일 작은 방에 틀어박혀서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몇 분 벌어보겠다고 부업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당신이 벌어오는 돈은 전부 빚 갚는 데 나가고 내가 부업으로 버는 돈은 전부 생활비로 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부업을 하고 있는 것도 모를 수가 있어? 당신이 이렇게까지 나한테 무관심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다. 저는 더 이상 남편과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방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남편 하나 잘못 만나 힘들어진 인생 전부 제 탓이긴 하지만 모든 상황들을 다시 바로잡기 위해 힘겹게 발버둥 치고 있는데 남편은 노력하고 있는 저에게는 관심조차 없었어요. 퇴근하면 하는 일이 맨날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제가 부업을 하고 있는지 손이 만신창이가 되어가고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었습니다. 저 몰래 전 재산 털어서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코인이라는 거에 투자를 했다가 전부 탕진을 해버렸고 빚만 잔뜩 있는 상태로 접어들었으면 정신을 차리고 숨은 쉴 수 있게 만들어줘야 하는데 인생은 한 방이라면서 또다시 무언가를 저지르려고 계획하고 있는 모습에 앞으로 남은 인생을 남편만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 되었었죠. 이런 안 좋은 상황 속에 시모까지 거들고 있어서 제 인내심에도 한계가 느껴지고 있었어요. 언제까지 제가 남편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다고 말을 하지 않고 버틸 수 있을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매일같이 불안함을 가지고 있는데 곧 태어나게 될 뱃속의 아이가 저 때문에 온갖 스트레스만 받고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까봐 너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틴다 생각하며 살아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경매로 넘어간 저희 집에 오신다는 연락을 주셨어요.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당황스러웠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발만 구르고 있었죠. 이 사실을 서둘러 남편한테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남편도 많이 놀랐는지 자기가 알아서 처리하겠다며 시모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런데 시모도 한 번 내린 결정을 번복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남편이 말렸는데도 무조건 저희 집에 오실 생각을 가지고 계셨어요. 남편은 무조건 시모를 막아야 한다면서 시부의 귀에 들어가는 건 원하지 않고 있었고 저 또한 안 좋은 상황을 막는 게 좋을 것 같아 고민을 하다가 내린 결정은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고 친정집으로 향하는 것밖에는 없었어요. 서둘러 짐을 챙긴 뒤 집 밖으로 나간 다음 택시를 잡아 올라타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통에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해야 할 것 같다고 다음에 오시길 간절히 부탁드렸어요. 너 지금 나가지고 노는 거니? 이제 막 출발했는데 그럼 진통이 왔다고 미리 얘기를 하던가. 뱃속에 있는 아이가 너를 쏙 빼닮았나 보다. 얌전히 있으면 되는 건데 하는 짓이 어쩜 너랑 똑같니?
그럼 내 아들 먹을 음식만 들여놓고 나올 테니까 너는 사돈댁에 가서 몸조리나 하고 있어라. 어머님, 지금 꼭 가셔야 될까요? 제가 현관 비밀번호까지 바꿔놓은 상태라 지금 가셔도 들어가실 수가 없어요. 이따가 그이한테 음식 받아가라고 말해 놓을게요. 뭐? 비밀번호를 바꿔? 그럼 나한테 알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 어려운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인 거야? 비밀번호 문자로 보내주고 오늘 저녁은 아들과 함께 저녁 먹고 들어가도록 하마. 왜 대답이 없니? 내가 내 아들 집에 들어가겠다는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구나. 너희들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있니? 아휴, 그럴 리가요. 어머님 혼자 가시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죠. 일단 제가 그이한테 먼저 전화를 좀 해볼게요. 바로 어머님한테 그이가 연락을 줄 거예요. 시모는 제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는 거에 대해 불만을 쏟아내었지만 저도 시부모님이 안 좋은 소식을 듣게 하고 싶지 않아 최대한 막으려고 노력했어요. 저는 곧바로 남편한테 전화를 걸어 상황 설명을 이어나갔고 남편은 시모에게 전화를 해서 직접 만나 음식을 받아가는 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는 의견을 주었어요. 그렇게 한 번의 위기를 겨우 넘길 수는 있었지만 언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마음을 졸이며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시부의 귀에 들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 최대한 조심했어요. 남편이 집을 날려먹었다는 걸 알게 되시는 순간 집안은 폭풍이 휘몰아칠 테고 뼈도 못 추리게 될 게 뻔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이 오기 전에 저희 부부가 사전에 모든 걸 막아야만 했었습니다. 남편은 이대로 방치하다가는 결국 걸리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지 원래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시모에게 음식을 받아 집으로 들어간 뒤 압류 스티커를 전부 다 뒤로 숨겨놨었어요.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시부모님이 알지 못하게 조치를 취해 나섰죠. 그렇게 매일 불안한 상황 속에서 지내다 보니 제 몸에도 문제가 생겼고 출산 예정일보다 좀 더 일찍 출산을 하고 말았습니다. 정말 다행이었던 건 주기를 다 채우지 않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는데도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아 관리만 잘해주면 큰 문제는 없었어요. 저는 부모님 집에서 일주일 정도 몸조리를 한 뒤에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시간을 계속 뺄 수가 없는 상황이라 부모님 집에서 계속 지내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도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모르고 계셔서 남편과 제가 잘 지내고 있는 줄로만 알고 있었죠. 남편은 시모가 저희 집에 한번 오시려고 했었을 때 불안함을 많이 느꼈는지 경매를 취소하기 위해 퇴근을 한 뒤에 대리운전까지 뛰며 당장이 급한 불부터 끄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나서야 남편이 정신을 차린 것 같아 한 고기만 넘기면 숨통이 트일 줄 알았어요. 저도 육아에만 집중을 할 수는 없어서 집에서 할 수 있는 또 다른 일들을 찾아보았고 저희 부부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아이는 저에게 많은 시간을 허용해 주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된 생활 자체가 불가능했었고 잠 한숨 잘 수 없을 정도로 아이한테서 손을 뗄 수가 없었어요. 체력은 이미 바닥이 난 상태라 이를 알아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겨운 날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던 어느 날
평소에는 집에 오시기 전에 항상 연락을 주셨는데 그날은 저에게 전화 한 통 없이 오셔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문을 열어드려야만 했어요. 몸도 전부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육아에 지쳐 있다 보니 갑자기 찾아오신 시모를 제대로 챙겨드리기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너 아주 반쪽이 됐구나. 내가 뭐라고 그랬어? 아이를 가지는 순간부턴 인생을 말아먹는다고 했었지? 이제야 내 말에 조금은 공감이 가니?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웃는 날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아이를 가진 거에 대해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에 오신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왔겠어? 너도 이제 복직할 준비해야 되지 않겠니? 언제까지 집에만 박혀 있을 수는 없잖아. 요즘에 돌봐주는 도우미 아줌마도 많다더만. 그거 이용하면 되잖니? 사돈댁 분들은 사업을 하시니 시간이 나질 않고 나도 이 나이 먹고 애 봐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서둘러 도우미 좀 알아봐라. 저 출산한 지 이제 일주일 넘어가고 있어요. 몸도 회복이 아직 덜 됐는데 복직이라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가 우선이지 일이 우선은 아니잖아요. 돈이 부족해서 그래. 내 아들이 요즘 용돈까지 끊어버렸는데 이유는 말도 안 해주고 아이한테 들어갈 돈이 많다는 말만 하는데 그건 핑계인 것 같고 도대체 왜 내 용돈을 끊어버린 거야? 줄이는 것도 아니고 아이의 돈줄을 끊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되지 않니? 내가 용돈을 다시 받으려면 네가 복직하는 수밖에 없지. 당분간 일할 생각은 없어요. 지금 시기에는 아이한테만 집중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께서 일하시는데 직접 달라고 하시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유, 그 꽉 막힌 인간이 나한테 용돈을 주겠니? 세상 떠나기 전까지 절대로 자기 지갑 열지 않을 사람이다. 생활비 빼곤 용돈은 아예 주지도 않는다고. 너희 무슨 일 있는 건 아니지? 갑자기 돈을 주기 힘들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당황스럽겠니? 사야 할 것도 많은데 언제까지 입만 벌리고 기다릴 수는 없잖아. 요즘 돈 나갈 때도 많고 아이 용품도 사야 해서 그이가 좀 많이 예민해졌나 봐요. 제가 나중에 한번 얘기해 볼게요. 오늘 식사하고 들어가실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가라는 건 아니지. 나가서 외식을 하던지 아니면 저녁상 좀 차려봐라. 곧 내 아들 퇴근할 텐데 같이 저녁 먹으면 좋잖니? 시모는 남편이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는 걸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퇴근하면 집으로 곧장 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잠깐만 통화 좀 하겠다면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고 현재의 상황을 알린 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의견을 물어보자 남편은 시모를 그냥 돌려보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 순간 짜증이 확 올라왔지만 최대한 감정을 억누른 채 다시 거실로 나와 시모에게 최대한 좋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순간 시모의 손에 압류 스티커가 쥐어져 있었어요. 너무 놀라 당황한 표정을 숨기지 못했고 시모는 정색을 하면서 이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된다며 언제부터였는지 설명해달라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간 건 좀 됐어요. 그이가 지금 막으려고 애쓰고 있긴 한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사를 가야 될 것 같아요. 그이도 잘해보려고 했다가 일이 이렇게 되어버린 거라 그동안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시기라도 한다면 화내실 게 분명한데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이 집 아버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집이잖아요. 그래서 요즘 돈 나갈 때가 너무 많다 보니 어머님 용돈 드리는 것도 힘들었던 거예요. 제발 조용히 넘어가 주세요.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거야? 너희 시아버지가 이 사실을 알면 승재는 뼈도 못 추린다고. 너는 이렇게까지 될 동안 뭘 하고 있었던 거야? 저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뒤늦게 알았어요. 저도 어느 정도 몸도 회복하고 아이도 어린이집 보낼 수 있을 정도가 되면 그때 일자리 알아볼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일단 경매 취소부터 하려고 그이도 퇴근하자마자 대리운전을 뛰고 있거든요. 저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틈틈이 부업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계속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던 거구만. 어쩐지 뭔가 이상하다 했었다. TV에 이상한 스티커가 뒤에 붙어 있길래 생각 없이 떼봤는데 압류 스티커라니.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상황이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몰랐다고? 네가 얼마나 내 아들한테 관심이 없었으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몰랐다는 게 말이 되니? 안 되겠다. 너 내일부터 당장 일자리 알아봐라.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태평하게 애나 보고 있으면 되겠니? 내일 바로 복직하고 퇴근하면 내 아들처럼 대리운전을 하던 돈 되는 일은 전부 다 찾아서 하루빨리 이 상황을 진정시켜라. 조만간 너희 시아버지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해서 온다고 했는데 너는 생각이 전혀 없는 거야? 갓 태어난 아이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으니까 내 말에 토달지 말고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니? 어머님, 아이가 태어난 지 이제 일주일 넘었는데 어린이집에 맡기는 건 문제가 있어요. 저도 아직까지 몸도 전혀 회복이 되지 않았고요. 시간이 아직 필요해요. 시모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토달지 말라고 했는데 말대꾸했다고 화를 내셨어요. 몸이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을 드린 건데 시모는 제 입장에 대해서는 전혀 알아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모가 시키는 대로 제가 움직이려 하지 않자 화가 나셨는지 갑자기 저를 끌고 집 밖으로 내치셨어요. 몸이 회복이 덜 된 상태라 시모에게 저항을 할 수 있는 힘도 없어서 그대로 밖으로 내쫓길 수밖에 없었죠. 시모의 갑작스러운 돌발 행동에 당황한 저는 신발도 신지 못한 상태로 밖으로 내쳐져 기분이 좋지 않았고 저도 그동안 정말 많이 참고 살았던 터라 결국 감정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이가 전 재산을 탕진해버린 건데 제가 왜 아이도 돌보지 못하고 돈을 벌어야 하는 건데요? 어머님 아들이니까 어머님이 책임을 지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저와 의논도 하지 않고 혼자서 독단적으로 행동을 해버린 바람에 저도 얼마나 당황스러웠는지 아세요? 지금 그이랑 살아주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라고요. 어머님 아들이 이 집을 홀라당 날려먹었는데 왜 제가 뒤처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저희가 부부라서요? 저한테 한마디도 상의하지 않고 멋대로 행동한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어머님은 손자가 태어났는데도 짐스럽게만 보시고 저희 부부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 전부 다 알게 되셨으면서 도와주실 마음도 없으시잖아요. 오로지 용돈만 바라시는 어머님과도 인연 끊는 게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끝까지 고집 부리겠다는 거니? 네가 얼마나 형편없이 내조를 했으면 내 아들이 그런 결정을 내렸겠어?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 아들 집에서 살려면 월 300
벌어와라. 그래야 내 용돈 맞춰주고 빚도 갚을 수 있을 거 아니야. 아니면 사돈어른께 이 사실을 알려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좀 받아보든지 해라. 그이가 펑크낸 걸 왜 저희 부모님이 떼워줘야 하는 건데요? 저는 그럴 마음 전혀 없는데요. 깨진 항아리에 뭐하러 물을 부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 알아서 처리하게 놔둬야 정신을 차리고 다음부터 쓸데없는 짓을 하지 않겠죠. 저도 그이랑 사는 거 지칠 대로 지쳤고 같이 살 마음 조금도 없었는데 어머님이 제 고민을 확실하게 결정지어 줄 수 있게 해주셨네요. 저 그이랑 이혼하고 어머님과도 인연 끊겠습니다. 이런 집구석에서 살 바엔 혼자 사는 게 100배, 1000배 낫겠어요. 제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시모도 화가 나셨는지 현관문을 열고 저에게 달려드셨어요. 분노한 시모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친 뒤 저는 다시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고 현관문을 걸어 잠근 뒤에 저희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미 수습이 되지 않을 만큼 사태가 심각해져 버렸기 때문에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았어요. 압류 스티커를 발견하셨으면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시모는 용돈을 받지 못한다는 거에 화가 나셔서는 오히려 저한테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질렀고 이런 상황들로 인해 잘 자고 있던 아이까지 놀라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니 더는 막장 집안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런 집안과 살면 저와 아이는 결국 끝이 없는 불행의 길을 걷게 될 게 뻔했었죠.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신 부모님은 남편의 무책임한 행동에 많이 실망을 하셨는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려는 남편을 받아주지 않으셨어요. 시모는 저희 부모님께 막말을 퍼부으면서 제가 버릇이 없다고 자식 교육을 똑바로 시키지 못했다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셨죠. 남편이 저희 부모님께 용서를 구하고 있는데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상황은 더욱더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상대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해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짐을 챙겨 친정으로 돌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부모님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손이 발이 되도록 빌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며 애언을 했는데 충격적이게도 남편은 저 몰래 대출받을 수 있는 곳을 알아본 뒤 최대한 끌어모아 하지 말아야 하는 걸 또다시 건드렸고 결국 그 돈마저 탕진했다며 수습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눈물을 쏟아내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많이 놀랐지만 시모도 당황한 듯 남편한테 재차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자 시모는 오열을 했고 저희 가족은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던 그 인간들을 뒤로한 채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들이 더는 수습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져 버려 시부의 귀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고 집안은 난리가 났지만 시부는 남편을 도와주시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인연을 끊어내어 버렸죠. 저도 그날 이후 경제적인 개념이 전혀 있지 않은 남편과 함께 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모님과 이제 막 태어난 아이와 함께 살기 위해 전에 부모님이 살던 집을 처분하고 좀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어요. 50평대 새 아파트로 입주를 하게 되면서 저희 엄마는 당분간 사업에서 손을 떼고 저와 아이를 위해 전적으로 도와주시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안정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런지 심적으로 많이 편해졌었죠. 제가 선택한 사람이라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고
남편이 모든 걸 해결하길 바랐었어요. 수습도 하지 못할 정도로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닐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또다시 대출을 받아 상황을 더 악화시켰다는 말을 듣게 되는 순간 더는 함께 살고 싶지 않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부모님과 함께 50평대 새 아파트로 이사를 하게 됐다는 소식을 듣곤 배가 많이 아프셨는지 저희 집에 몇 번 찾아오셔서 한바탕 난리를 친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께 돈 좀 빌려달라고 하셨지만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거든요. 시부도 이미 생각 없는 시모와 남편을 내쳐버린 상태라 집안으로 들이지 않고 있어서 원룸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누구는 한 번의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는 말에 본인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상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그런 불행을 겪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남편과 시모가 아이를 핑계로 저와 계속 연결고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조만간 경찰에 신고를 해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하려고요. 제 자식을 빌미로 돈을 갈취하려는 모습이 몇 번 보였거든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서도 중요한 결정을 하실 때는 혼자서 결정을 내리시기보다 주변 분들과 충분한 상의 후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원래는 서울에 살았지만 지금은 귀농을 하여 강원도에 살고 있는 여자입니다.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게 농사를 짓고 있죠. 유일한 낙인 이 채널에서 늘 기동량만 하다가 제가 겪은 일을 한번 나도 써보자 해서 써보게 되었네요. 어려서 여유 있는 집에 고명딸로 태어나 엄마 아빠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살았어요. 불면 날아갈까 깨지면 다칠까 하는 심정으로 엄마 아빠는 절 키워주셨죠. 그리고 그런 제가 시집갈 때가 되어 중매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동네 유지로 저희 집과는 조금 안면이 있는 집이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흔쾌히 그 집안에 시집가는 것을 수락하셨죠. 그 집도 외동 아들이 하나 있는 집이었고 재산이 어마어마한 집이었어요. 다행히 남편도 저도 서로 마음에 들어하여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죠. 그렇게 시집가려고 모든 준비를 끝마칠 날 저희 집의 아빠 빚 보증 문제로 쫄딱 망한 겁니다. 엄마 아빠는 저에게 이런 사실을 숨겼지만 동네가 워낙 작고 좁았기에 소문은 금세 퍼졌어요. 저희 예비 시댁에 그런 말들이 안 들어갈 리 만무했고요. 결혼 약속은 다 했고 결혼식이 코앞인데 신부집이 쫄딱 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예비 시댁은 그런 저를 달가워하진 않으셨지만 이미 소문은 소문대로 퍼져서 결혼을 실킬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부터 저에게 힐게이트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볼 때마다 사기 결혼이라고 화를 내셨죠. 며느리 덕 좀 보려다가 이게 뭔 꼴이냐? 어떻게 집이 쫄딱 망해? 에휴, 분해 죽겠네. 남들은 아들 장가 보내면 집 한 채라도 얻는다는데 난 이게 뭐냐? 도리어 데리고 살면서 아유 답답해. 네 얼굴 꼴도 보기 싫으니 거기도 들지 말아라. 에휴 퇴. 아니 답답해도 유분수지. 빚 보증을 왜 쓰는 거야? 사돈 양반들도 답답하시지. 그 많은 재산 잃고 이게 뭐냐? 그래도 너 이런 의리의리한 집에 시집 보내서 엄마 아빠는 발 뻗고 주무시겠구나. 네가 돈 한 푼 없었으면 이 집에 시집 오는 게 가당키나 해? 어머니,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괜찮지만 저희 부모님 욕은 하지 말아주세요. 그건 기본 아닌가요? 말 좀 가려 해주세요. 너, 이 시애미를
가르치는 거냐? 아주 이 집엔 나 가르치는 인간들밖에 없네. 시엄마도 날 못 잡아먹어서 안달. 며느리까지 얼씨고. 애미야, 말 좀 가려 하거라. 며느리한테 그게 말본새가 뭐니? 새기야, 새겨듣지 말거라. 시애미가 지금 기분이 좀 그래요. 네, 괜찮아요, 할머니. 저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동희 씨 퇴근할 때 제가 도넛 좀 사오라고 할까요? 할머니 좋아하시잖아요. 남편은 대대로 독자 집안이었고 시할머니도 모시고 살았습니다. 유일하게 저에게 다정한 분은 시할머니였네요. 저를 돈으로 봐주지 않고 그저 착한 손주 며느리로 봐주셨으니까요. 어머님 때문에 힘든 나날이었지만 시할머니 덕분에 위로받는 나날이었죠. 새기, 이 할미랑 이따가 자수집에 갔다 올텨? 씨를 새로 받아야 하는데 집이 좀 답답해서 내가 직접 가고 싶은데. 아, 그럼요. 할머니, 이따 제가 모시고 갈게요. 걱정 마세요. 그래도 할머니 수 넣는 거 보면 아직도 손재주가 뛰어나신 것 같아요. 에휴, 젊어서 바느질을 많이 해서 그렇지. 그때는 살기 어려워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 종일 바느질만 했거든. 아, 할머니도 고생 진짜 많이 하셨네요. 지금이라도 좀 쉬시지. 바느질 하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수 넣는 것도 집중 많이 해야 하는데. 에이구, 늙으면 몸을 많이 움직여야 건강하지. 4살 날 동안은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듣고 살다 가는 게 내 소원이라고. 할머니는 제가 워낙 어린 손주 며느리라 그런지 저를 예뻐해 주셨지만 시어머니에게만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와 시할머니는 원수처럼 사이가 안 좋았죠. 시어머니는 시집 올 때부터 나한테 해준 것도 없고 나만 구박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시할머니는 어려서부터 표독스럽더니 그대로 늙었다. 어쩜 저리 표독스럽냐 였습니다. 약간 저는 할머니와 생각이 같았지만요.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가까워지는 만큼 시어머니는 저희 둘에게 엄청 야박했죠. 그나마 아버님이 계실 때는 할머니에게 다정했지만요. 어머님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전복죽이나 해서 어머님 좀 드리는 게 어때? 정 못 드시던데. 당신 어머님 건강 신경 쓰긴 하는 거야? 아유, 그럼요. 저도 마침 전복죽 하려고 했는데 당신이랑 아주 생각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얘 새아가 전복 좀 닦아놔라. 전 그런 시어머니의 두 얼굴을 볼 때마다 소름이 끼쳤어요. 저야 뭐 워낙 마음에 안 들었던 며느리라 아무렇게 대하는 게 일쑤였지만 시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아버지가 계실 때랑 없을 때랑 딴판이었으니까요. 참 소름이 돋았죠. 하지만 시할머니도 이런 것이 익숙해 보였어요. 워낙 젊었을 때부터 그랬다고 했죠. 하지만 바깥일 하는 아들 스트레스밖에 하고 싶지 않아 혼자만 삭히는 거였고요. 어머님, 제가 전복죽 좀 끓여봤어요. 요즘 이도 안 좋으신데 식사도 통 못하셨잖아요. 제가 퍽 구웠으니까 이거라도 드셔보세요. 잘 먹은마. 네가 웬일이냐? 해가 서쪽에서 뜨겠다. 나 먹는 것도 신경 쓰고. 죽은 맛있네. 새아기가 했나 보구나. 어머니도 참. 누가 보면 제가 어머니한테 신경 하나도 안 쓴 줄 알겠어요. 애비가 오해하겠네. 늘 이런 식이라니까. 할머니는 어머님의 쇼에 기가 막히다는 눈빛이었지만 별 말씀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전 그 모습을 보고 평소에 어머님의 행실을 알기에 혼자서 계속 소름이 돋았죠. 그리고 전 그날 남편에게
여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혼 전부터 죽고 못 살던 여자, 집안의 반대로 저와 결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직까지도 그 여자를 만나고 있던 거였어요. 가뜩이나 믿을 구석 없는 집인데 남편마저 외도를 하니 참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은 저에게 늘 뻔뻔했습니다. 남자가 바깥이라면 좀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뭘 따지길. 생각해보면 너 볼 건 뭐 있냐? 그나마 집안 믿고 결혼했는데 결혼하자마자 쫄딱 망해서 이 집에 들어오는 것도 안 민망해? 내가 그때 생각만 하면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 참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찍소리 말고 그냥 살아. 이 집 사모님 행세라도 하고 싶으면 나 뭐 하는지 신경 쓰지 말고, 알겠어? 뭐라고? 그걸 지금 변명이라고 하고 있는 거야? 당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여자 있었으면 난 자기랑 결혼 안 했어, 알아? 그럼 지금이라도 이혼해. 이혼하면 될 거 아니야. 내가 못할 줄 알아? 이젠 장인 장모 볼 것도 없어졌는데 내가 너랑 왜 사냐? 당신 정말 너무한다. 어떻게 나한테 미안하다고 말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나올 수가 있어? 그러고도 당신이 사람이야?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한 남편을 보고 있자니 억장이 무너졌어요. 어려서 너무 곱게만 큰 제가 이런 일을 감당하기엔 너무 벅찼거든요. 하지만 절 더 힘들게 하는 건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의 싸우는 소리를 듣고 저에게 엄청 화를 내시는 거였어요. 뭘 잘했다고 계집원성이 담장을 넘어? 남자가 사회생활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지. 네가 뭘 한다고 또박또박 말대답이야? 어머니도 같은 여자면서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입장 바꿔서 아버님이 바람 피웠으면 그러시겠어요?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어디 시미한테 눈 동그랗게 뜨고 바락바락 대드는 거냐? 네 애미애비가 그렇게 가르치든? 엄마, 그만하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니까 제가 결혼 안 한다고 했잖아요. 아유, 지겨워 진짜. 너도 그만해 이제. 바람은 피우고도 당당하게 나오는 시어머니와 남편을 보고 있자니 속이 뒤집어졌어요. 하지만 이혼만은 할 수가 없었던 게 뱃속에 우리 아이가 자라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전 그날 너무 큰 충격으로 복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리고 절박 유산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절대 무리하지 말고 안정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 선생님 말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려 노력했죠. 애기야, 괜찮냐? 자는데 무슨 땀을 이리 흘리는지. 아이고, 미안하다. 내가 손주 새끼 하나 잘못 키워서 남의 귀한 딸을 울리는구나. 아니에요. 할머니가 잘못은요. 근데 제 뱃속에 우리 아기는 어쩌죠? 더 이상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된다는데. 내가 지켜주마. 걱정 말고 넌 아기 생각만 하고 몸 편하게 있으렴. 에휴, 동이가 지엠을 쏙 빼닮았어. 닮지 말아야 할 것을 닮아버려서 어려서부터 그리 욕심 없는 애로 키우고 싶었건만. 욕심 많은 것도 돈 먼저 생각하는 것도 지엠이야. 완전 판박이. 에휴. 동희 씨가 전부터 만나던 여자가 있었던 것 같은데 할머니는 모르셨어요? 전 아마 알았으면 결혼 안 했을 거예요. 애미가 너희 집 돈 보고 무조건 너랑 결혼해야 한다고 추진하는 바람에 돈 욕심 많은 동이도 그 만나던 여자 내팽개치고 너랑 결혼한 거다. 결혼해보니 별 볼 일 없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만나는가 보더라. 내가 미안하다. 이 할미를 봐서 눈 한 번만 꼭 감아줘.
남자 바람을 두둔하는 건 아니지만 아기는 지켜야지 않겠니? 이런 말 하는 것도 염치 없지만 미안하다, 아기야. 결혼 전부터 만나던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지만 능력 없는 여자라 바로 버렸다는 남편. 그리고 저와 결혼을 했지만 제가 별 볼 일 없어지자 사랑했던 전 여자친구를 찾아갔단 소리를 들으니 남편이 얼마나 최악의 인간인지 이제서야 실감이 되더군요. 그리고 울면서 저에게 어머님과 남편 대신 사죄를 하는 할머니를 보고 있으니 저 또한 눈물이 나왔어요. 마음 같아선 갈라서고 싶었지만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기, 아빠 없는 자식은 만들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며 참고 참았죠. 그나마 이 집의 버팀목은 할머니였어요. 다행히 아버님과 할머니가 저와 제 아기를 지켜주셨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건 애초에 포기했고요. 아이만 바라보고 살자 결심했어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 하나만 낳으면 내가 건물 하나 줄 거다. 그러니 이 시애비 믿고 아들 하나 딱 낳으렴. 알겠니? 감사합니다. 말만으로도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그래도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예뻐해 주셔서 아이가 복덩이가 될 것 같아요. 야, 너 이왕이면 아들 낳아야 한다. 우리 집 독자 집안인 거 알지? 그거라도 못하면 네가 이 집에 있을 이유가 없잖니. 안 그래? 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 낳는 공장도 아니고 당신 말 조심 좀 해. 내가 처음부터 느꼈는데 새아기한테 말끝마다 야, 너 뭘 보고 배우겠어? 아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여보. 주의할게요. 이게 습관이 돼서. 아, 당신 식사하셔야죠. 밥 준비하게. 속으로 캐제를 불렀죠. 이렇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이 집의 저의 유일한 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시아버지에게 꼼짝도 못하셔서 찍소리도 못하였죠.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애 결혼을 하였다고 했어요. 하지만 시할머니께서 시어머니의 욕심 많은 눈을 보고는 그렇게 반대를 하셨다고 해요. 시간이 지났음에도 시어머니는 그런 시할머니를 못마땅해 했죠. 시간이 흘렀고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다행히 독자 집안이어서 시댁 식구들이 모두 다 좋아하였죠. 홀로 아이를 낳아도 남편은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여자들을 만나고 다니고 집에서는 나 몰라라 했으니까요. 그런 저는 점점 남편을 포기하게 되었고요. 약속한 대로 손주를 낳았으니 이제 우리 새아기도 선물을 하나 받아야겠지? 네 시애미도 동이 낳고 건물 하나 받았거든. 너도 똑같이 내가 건물 하나 주마. 아마 시애비가 준다고 약속한 것이니 괜찮을 거다. 어때? 좋으냐? 아니면 다른 거 또 뭐 원하는 게 있니? 할머니, 건물은 너무 커요. 우리 아이 이름만 지어주세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할머님이랑 아버님 마음 너무 감사히 받을게요. 한사코 건물은 괜찮다고 하였지만 시아버지와 시할머니는 저에게 조그마한 건물을 주셨습니다. 물론 아이 이름으로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나마 이 집에서 절 유일하게 아껴주시는 분들이었거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물을 받자 몹시 분해하셨죠.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건물을 준다는 거니? 너네 시아빠도 참 어이가 없다. 동의 앞으로 해야지. 그걸 꼭 너를 줘야 해? 아이 앞으로 해놨어요, 어머니.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 이름으로 한 거 아니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어머니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뭐야? 너네 시아버지께 다 우리 동이 거 아니냐? 그럼 동이 돈이지.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그런 걸 받아? 우리 아들 사기 결혼 당하게 해놓고.
어머니, 사기 결혼이라뇨.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어머니도 시집 올 때 빈몸으로 오셨다고 하던데 절 이해하시진 못하는 거예요? 짝, 이 말을 듣고 전 어머니께 뺨을 맞았죠.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평소에 폭언은 기본이었지만 뺨까지 때리는 일은 없었거든요. 어딘 너랑 나랑 비교해? 난 연애 결혼이고 넌 중매 결혼 아니냐? 중매 결혼이 뭐야? 다 조건 보고 따지고 결혼하는 건데 네가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집에 시집 올 수 있었을 것 같아? 동이 밖으로 도는 거 다 타지 마라. 알겠어? 집에서 얌전히 내조나 하란 말이야. 아이고 어미야. 사람 잡겄다. 그만해라. 세기가 뭔 잘못이 있다고 이리 지잡듯 잡어. 그만해라 어미야. 애 잡겄어. 다행히 시할머니가 말려주셔서 잡들이는 끝났어요. 정말 유일하게 제 버팀목이셨네요. 어머님은 그래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시어머니한테까지 폭언을 했어요. 정말 앞뒤 분간 못하는 분이었죠. 전 욕을 먹어가면서도 시할머니가 쓰러질까봐 걱정했어요. 이게 다 어머니가 쟤를 감싸고 두셔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시애미 알기를 개떡같이 알고 말이야. 치필도 없는 것이? 얘가 언제 너를 개떡같이 아냐? 네가 사사건건 얘를 쥐잡듯이 잡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러니까 좀 마음 좀 너그러이. 어머님이 뭘 알아요? 나이만 잡수셨지? 할 줄 아는 게 있나? 이제껏 밥이나 한번 잘해본 적 있어요? 저한테 왈가왈부하지 마세요. 아이고, 너 말 한번 아주 고약하게 한다. 뭐 할 줄 아는 게 없어? 그럼 이 집 재산 다 누가 불렸냐? 네가 호의호식하고 사는 게 누구 덕인데? 어머님 재산 많다고 유세 떨지 마세요. 어차피 다 그이껏 된 건데 밥이라도 얻어 드시려면 잠자코 있으세요. 알겠어요? 네가 이제 나를 아주 뒷방 노인에 취급하는구나. 서러워서 어디 살겠냐? 시집 올 때부터 저렇게 표독스럽더니 변하질 않아. 시할머니는 원통해 하셨지만 사나운 어머니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희는 늘 어머니의 표독스러움에 절레절레 고개를 저을 정도였죠. 그리고 사건이 생겼어요. 건강하시던 시아버지께서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한 것이 아니겠어요? 집안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시할머니는 워낙 고령이시라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쓰러질 것 같아 말도 하지 못하였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무슨 이유에선지 아버님이 쓰러지신 것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꼭 감정 없는 로봇처럼 말이에요. 아버님 태어나시면 집에 있으셔야 할 것 같은데 그럼 할머님은 어쩌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어쩌죠? 노인네 죽을 때도 다 됐구만. 별걸 다 걱정한다. 넌 신경 쓰지 말거라. 때가 되면 죽어야지. 언제까지 살아있을 거야 정말? 어머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할머니가 아무리 고령이지만 그래도 친정엄마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또 날 가르치지 아주. 너랑 뒷방 노인네만 아니면 나도 화 좀 가라앉을 텐데 내가 화가 가라앉을 틈이 없다 아주.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쓰러지시자 기다렸다는 듯이 할머님에게 재산을 얼른 아들에게 양도하라고 강요했습니다. 무슨 꿍꿍이인지 엄청 재촉하셨죠. 시할머니는 어머님의 성화에 아주 못 견뎌 하셨어요. 저조차도 너무하다 싶었거든요. 어머니, 어차피 죽으면 동의아범 물려주실 재산 아니에요? 이거 미리 좀 달라는데
뭘 그렇게 안 들어주세요? 내가 죽으면 일어날 일을 왜 벌써부터 재촉하냐는 말이야. 너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말고도 재산이 있는데 뭐가 또 필요하다고 벌써부터 내가 내놓을 것도 다 달라 해? 넌 처음부터 그래서 그게 문제였다. 애초부터 욕심이 그득그득 해가지고.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죽으면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면서 왜 양도 안 해주시냐고요? 어차피 줘야 할 거 동이 이름이라도 해주세요. 나 죽으면 어련히 줄 거 아니냐. 내가 자식이 여럿 있는 것도 아니고 동이 아범 딱 한 명인데 다 너네 거 아니냐? 아서라 내버려 둬. 요즘 아범도 안 보이고 무슨 일 있는 거냐? 나 모르는 일 있는 거 아니야? 요즘 낌새도 아주 이상해. 얼른 얘기해라. 어머님은 몰라도 되는 일이에요. 그리고 내일 변호사 올 거니까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준비하세요. 아셨어요? 제가 보기에도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아버님 쓰러진 틈을 타 할머님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지금 다 양도하라니요. 하지만 어른들 일에 쉽게 끼어들 수 없어 가만히 보고만 있었죠. 시할머니는 그렇게는 안 된다고 길길이 날뛰었지만 제 남편까지 합세하여 할머니 재산을 노리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도장을 찍는다고 하였어요. 너무 안쓰러웠습니다. 힘없는 할머니가요. 그렇게 할머니는 도장을 찍었고 시어머니가 이런 일을 일부러 노린 건지 그 다음날 시아버지는 병환이 악화되어 돌아가셨어요. 시할머니는 아버님의 병환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지셨고요. 갑작스러운 아버님의 부재가 저희에겐 큰 충격으로 다가왔지만 어머니와 남편은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차근차근 장례 준비를 하였죠. 그리고 아버님의 장례가 끝이 나고 저희에겐 더 큰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발인을 끝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시어머니가 저와 시할머니에게 어디 좀 가자고 하더군요. 어머님이랑 너 나랑 좀 어디 가자. 어머님도 옷 챙겨 입으세요. 저희 갈 데가 있거든요. 추우니까 따뜻이 입으시고요. 어딜 간다는 거냐? 지금 애비 장례 끝나자마자 우리가 어딜 구경 갈 그런 게 아니잖니. 난 좀 쉬고 싶다. 할머님이 연세에 비해 매우 건강하시지만 연세가 99세셨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노쇠해지셨죠. 그리고 할머님은 가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그에 비해 어머님은 너무나도 빨리 가자고 재촉을 하셔서 저와 할머니는 나갈 채비를 준비해야 했어요. 어디 가시는 건데요? 그럼 우리 영철이는 어떡하고? 동희 씨한테도 말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저희 셋이만 가는 건가요? 저의 말을 묵살하시곤 혼자 차를 끌고 저희를 태워 도시 외곽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달렸을까요? 고속도로 한 휴게소에 도착했습니다. 휴게소에 도착하자 어머님은 저희에게 화장실에 가자고 하더군요. 전 거동이 불편하신 시할머니를 모시고 화장실을 다녀온다고 하였죠. 그리고 할머니를 부축하여 화장실에서 나왔을 땐 시어머니 혼자 차에 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고요. 동이 아범도 죽고 없는 마당에 우리 이제 각자 갈 길 가야겠지요. 내 돈만 축내는 밥벌어지들. 이제 여기서 안녕합시다. 네? 어머니, 무슨 소리세요? 차문 여세요. 장난치지 말고. 할머님 많이 연로하신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문 여세요. 시어머니는 그 한마디를 하고 떠났습니다. 저랑 할머니는 졸지에 휴게소의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었죠. 어이가 없더군요.
이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애미가 그냥 간 거야? 우리를 두고? 우리가 버림받은 거란 말이야? 하나 참. 그렇게 할머님과 저는 충격을 뒤로 한 채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건지 의논하였어요. 너무 노쇠해지신 할머님을 모시고 일단은 모텔방을 잡았습니다. 방을 잡으면서도 이게 맞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방도가 없었죠. 전화를 받지 않는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 한참이 지나서 연락이 닿은 남편의 말이 저희를 더욱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지금 우리 버림받은 거야? 자기도 어머님이랑 함께 동조한 거지? 나는 그렇다 치고 어떻게 할머니한테 그럴 수 있어? 어차피 노망난 노인네 아니야. 그리고 이제 죽을 때도 됐는데 그렇게 예뻐하는 손주 며느리가 임종까지 보면 좀 좋아? 뭐?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어? 당신 할머니잖아. 인간 말종인 줄은 알았지만 이게 고려장이지 뭐야? 알아서 생각해. 다신 전화하지 마, 알겠어? 이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둘이 의지하고 살아. 영철이도 볼 생각 말고. 남편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전 할머니를 뵐 면목이 없었죠. 그런 할머니는 모든 걸 예상했다는 듯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의외로 할머니는 시어머니가 언젠간 이럴 줄 알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이 더 놀라웠네요. 내 이럴 줄 알았다. 요망한 것. 그럴 줄 알고 다 대비를 해놨지. 아가는 걱정 말거라. 나쁜 것. 아가야, 미안하다. 다 내가 손주 교육을 잘못 시켰지. 그동안 마음고생한 것도 모자라 너까지 이렇게 팽당하는구나. 미안하다, 정말. 아니에요, 할머니. 몸 걱정 먼저 하세요. 그럼 일단 내일부터는 어떻게 할까요? 전 괜찮지만 할머니는 잘 드시고 잘 쉬셔야 해요. 내일 서울에 가서 김문현 변호사를 만나거라. 그 사람이랑 얘기하면 될 거다. 그럼 다 해결될 거야. 그러니 너무 걱정 마. 변호사요? 이분은 저희 집에 자주 드나드는 변호사님 아니세요? 아, 일단 알겠어요. 내일 꼭 뵙도록 할게요. 그렇게 전 할머니 말씀대로 다음날이 되어 저희 집 변호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김문현 변호사님은 할머님이 이런 일을 대비하여 많은 준비를 해놨다고 하셨죠. 처음부터 재산 보고 이 집에 시집온 시어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신 시할머니는 그때부터 절대 시어머니에게 재산이 안 가게끔 철저히 준비를 해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물려주신 재산들은 인감도장이 아니라 다른 도장이라고 하셨죠. 할머님은 모든 걸 예상해 놓은 거였어요. 아버님 앞으로도 재산 설정을 아직 해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재산은 시어머님이 남편을 낳고 받은 건물 외에는 전부 시할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죠. 그걸 모르고 모든 재산을 아버님에게 넘긴 줄 아는 시어머니는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그 재산이 본인과 아들인 제 남편에게 돌아갈 것을 생각하여 할머님을 내친 거였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전 변호사님에게 이 얘기를 듣고 시할머님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정말 성견지명을 하셨다는 게 대단해 보였죠. 할머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전 꿈에도 몰랐어요. 그럼 저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머님은 그것도 모르고 지금 신나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할머님 편에 있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막막했는데 다행이에요. 저도 할머니께 학교 다닐 때부터 후원받던 장학생이거든요.
당연히 할머님 옆에 있어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제 할머니처럼 모셨고요. 시할머니는 생전 좋은 일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노년에도 복을 받는구나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할머니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로 들어갔죠. 전 아들이 너무 보고 싶었지만 지금은 볼 수 없었기에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가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을 무렵 할머님은 한 해를 넘어 100세가 되셨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모자가 가장 신이 났을 때 그 집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님을 대동하고 집에 찾아가자 어머님과 남편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주제 파악도 못하고 할머님과 저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아주 우스웠네요. 그리고 전 한 뼘 더 자란 제 아들을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되었죠.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밥벌이도 못한 인간들이 이 정도 대우해줬으면 됐지. 당장 나가요. 그리고 넌 이혼소장 보냈는데 왜 답이 없어? 빈 몸뚱이 뭐 챙겨나갈 거라도 있어서 들렸니? 아주 어머님은 더 쌩쌩해진 것 같아요. 아유 무서워라. 내 인연, 네가 감히 나를 하대해? 내 너를 진작부터 알아보았는데 말로가 이럴 줄은 차마 몰랐다. 너에 대해 대비를 세워두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지. 너와 계약했던 계약서들 도장 봤니? 다 가짜야. 너 이럴 것 같아서 내가 진작 김 변호사랑 얘기한 거거든. 그러니 너랑 동희도 벌을 받아야겠지. 동희 낳고 준 건물은 그냥 가져라. 그거라도 있어야 이제 둘이 먹고 살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내 아들 집에서. 나쁜 년. 우리 집에 돈 보고 시집와. 여태까지 돈. 내가 너를 처음부터 내쳤어야 했는데. 아니 김변. 어떻게 된 거야? 그때 딱 끝난 거 아니었어? 어머님 말이 사실이야? 지금 둘이 짜고 날 기만한 거야? 할머니, 오해예요. 전 엄마가 하자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저 믿으시죠? 할머님의 하나밖에 없는 장손이잖아요. 남편은 저희의 얘기들을 듣더니 곧바로 태세 전환을 하였죠. 전 우스웠습니다. 저렇게 돌변하는 인간이었다니. 닥쳐라 이놈. 손자라 믿었는데 너까지 그럴 줄은 몰랐다. 동희야, 빗줄도 날 버리는데 비도 안 섞인 우리 새아기가 나를 얼마나 살뜰히 챙기던지 내 모든 재산 새아기랑 우리 증손자한테 양도할 거다. 김 변호사, 내 도장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할머니는 모든 재산을 저와 제 아들에게 양도해 주셨어요. 어안이 벙벙했어요. 너무 저에겐 가분했거든요. 어머니, 노망 나셨어요? 우리 동희도 아니고 어떻게 처년한테 모든 걸 다 줄 수가 있어요? 영철이는 그렇다 치지만 어머님 하는 행동 좀 보세요. 애초부터 전 어머님이 믿음직스러운 인간이 아니라고 알고 있었지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 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뭐가 무섭겠어요? 뭐가 됐든 우리 영철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그리고 할머니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제가 모실 거니까 그런 줄 아세요. 어디 꼴랑 건물 한 채 있는 걸로 잘 해먹고 사셔보세요. 본인 발등 본인이 찍었으니까요. 시어머니는 그제야 모든 게 잘못했다고 직감했는지 시할머니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빌었습니다. 할머님의 마음이 돌아설리는 만무했고요. 그리고 모든 재산이 이제 저와 제 아들에게 가자 남편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며 셋이 같이 잘 살아보자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기가 막혔네요.
정말 어쩜 어머님이랑 하나부터 열까지 똑같은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미안해, 여보. 우리 셋이 엄마 구속 없이 살자, 어? 앞으로 내가 잘할게. 아, 제발. 그러니까 마음 좀 돌려줘, 제발. 너네 엄마가 나랑 할머니 버릴 때 너 뭐라고 했니? 넌 영철이 아빠 될 자격도 없는 인간이야. 어디 그년이랑 잘 먹고 잘 살아봐. 아, 그리고 어머니, 아들이 보고 뭘 배웠겠어요? 할머니 고르장이나 하는데 아들이라고 어머님 늙으면 가만 있을까요? 어디 한번 둘이 잘 지내보셔요. 그럼 전 이만 갑니다. 이제 변호사 통해서 저 할머니한테 말씀하셨으면 좋겠네요. 이 말만을 남기고 전 아들을 데리고 할머니와 같이 차를 탔죠. 할머니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눈물도 흘렀고 그동안 말은 안 했지만 얼마나 마음고생 하셨을지 할머니의 마음이 이해가 가서 더욱더 가슴 아팠어요. 다행히 할머니는 그렇게 정정하게 살아계시다 104세가 되던 해에 제 곁에서 눈을 감으셨어요. 104세가 돼서도 정신 하나는 짱짱했던 할머님. 친할머니는 아니지만 정말 많이 울었네요. 저와 제 아들이 할머님 덕분에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남편은 소송으로 재산을 다 가져온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불가능했고요. 할머님이 남겨준 그 많은 재산을 어느 정도 사회에 환원하고 소소하게 아들과 단둘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처음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했을 때 남편과 시어머니는 길길이 화를 내었지만 저와 제 아들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어찌할 순 없었어요. 할머님이 남겨주신 걸 의미 있게 쓰고 싶었거든요. 저희 아들은 아빠가 없이 자랐지만 그 누구보다 훌륭하고 인성이 아주 바른 청년으로 자랐답니다. 어려서 기억은 많이 못하지만 왕할머니는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 것 같고요. 매년 할머니를 찾아뵐 때마다 이번 연도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라고 할머니에게 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할머니가 제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것만 같아 마음이 뿌듯해요. 혈연으로 엮여 있는 건 아니지만 그 누구보다도 저를 사랑해 주셨던 할머니가 오늘은 더욱 그리운 날이네요. 지금은 귀농해서 욕심 없이 살고 있는 이 삶이 제일 행복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